잘 보세요. 잘. 우리나라의 그 IMF 때 IMF가 들어오면서 뭐 지분한도 풀어달라고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해서 지분한도 풀었더니 10%를 때려 사면서 들어올리면서 샀어요? 아니죠. 떨어져 내려오는 물량만 받아간 거잖아요. 순매수 기준으로 따질 때. 이럴 때는 어떻게 되세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얼마? 55조를 매도했다 그랬죠. 7.3% 감소했다. 근데 시장 올라가. 어떻게 매도했어요? 위에 걸어놓고 한 명이 매도했어요? 아니죠. 누군가는 팔았지만 누군가는 샀다. 사는 쪽은 돈이 계속 운영자금이 들어오니까 운영자금이 들어오고 매수해 주세요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위로 사는 거예요. 경기가 좋아서 시장이 강하니까. 그러면 일부의 또 자금은 매도에 걸어놓고 있다가 차익 실현을 하는 거죠. 굳이 밑으로 집어던지는 매도 차익 실현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예요. 즉 시장은 수급의 논리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순매수의 기준의 수급 또 세 명이서 고스톱 치는 수급 이게 아니라 경기 동향에 맞는 추이에 맞춰서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장의 흐름이 예? 아니 이제는 공중파에서도 시장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빠지니까 공중파에서도 무슨 뭐 경제평론가 그런 것도 있나? 경제평론가라고 모셔다가 제 또래나 됐나 저보다 좀 젊은 친구인가 그 양반이 얘기를 해도 언변도 좋고 뭐 아는 것도 뭐 많고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깼어. 뭐가 깼냐면은 엊그저께 뭐라 그러냐면은 시장이 반등이 나왔는데요. 외국인이 매도하고 개인이 사는 반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바닥이 아닙니다. 더 빠질 겁니다. 이런 정신머리 없는 확 그냥 막 그냥 이런 데이터라도 하나 갖고 나와서 이런 거라도 공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외국인이 판다고 저점이고 주가가 더 밀려야 되고 고점이고 더 밀려야 되고 외국인이 산다고 그래서 막 주가가 올라가 지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거짓말 해가지고 여러분들 반등 나올 때 물량 다 털게 하냐고. 지금 물량 털렸잖아. 그걸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오늘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았는데 이거 그러면 오버슈팅이네. 개인들이 흥분해서 막 들어올린 지수네.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의 지수의 흐름은 국내 증시가 유독 많이 밀린 그런 상태잖아요. 우리나라가 이것도 기록이야. 이런 기록은 나 진짜 오래간만에.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 하락률 1위야요. 코스닥 1위, 코스피 2위.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30% 3,600포인트에서부터 30%가 밀려내려. 그게 말이 될 얘기입니까? 응? 내용도 없이 이유도 없이 어제도 그러더라. 어제도 경제평론가가 나와서 이 양반은 다른 양반이더라고. 이제 다른 양반인데 경제 침체 이거 저 경제 전문가 평론가라고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시장이 국내 증시가 더 많이 빠지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세계 경기가 안 좋으면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경기가 안 좋아진대. 그건 또 무슨 근거야? 무슨 근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더라. 뭐라고 하던데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우리나라에는 반도체 주들이 있어서 반도체가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면 가장 먼저 조정을 받. 그 무슨 근거야? 그럼 왜 우리나라만 조정받아 미국 나스닥 초전 박살 나야지. 안 그래요? 6월 달에 빠진 게 없는데? 더 많이 오르고 덜 빠졌는데? 그 표 작업 좀 해서요.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글로벌 시장 그 지난해 12월 24일 대비해서 등락률의 기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요. 그래서 이후 3개월의 지수 변동 기준은 오늘 2422포인트 올라오니까 그렇구나라는 생각 드시죠?
뭐가 2300포인트까지 내려오는데 남들 2200 간다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근데 윤정도는 PER, PBR 예를 들어가며 지정학적 리스크 예를 들어가며 너무 낙폭 심하다 예를 들어가며 글로벌 증시하고 비교해서 움직임 비교해서 보여드리면서 빠르면 7월 달에 2700 혹은 2800까지도 올라온다 했더니 2300일 때 그 공포 분위기에서 손가락질하고 난리 났었죠. 근데 2422포인트 딱 오니까 오늘 내일 추가적으로 강세 한번 더 띄워줘 버리면 그러면 이제 2500 넘기겠지. 그러면 그러네 2700 바로 오겠네라는 생각 하시겠죠. 그때 돼서 지금 미국장 0.6% 가까이 선물 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니케이 0.66 반등 내주고 있어요. 이후 1년 4000포인트 이상 간다고 봅니다. 엊그저께 유튜브에서 한 분이 그러더라고. 내 이름도 안 잊어먹어. 김지읒 은주인가? 내가 막 방송에서 뭐라 그랬어요. 정신 똑띠 챙기고 살으라고. 정신 똑바로 갖고 챙기시고 살으시라고. 남을 내 계좌 손실 난 거를 그것도 무료 회원님이 유료 회원님들은 윤정도를 막 혼낼 수도 있어. 혼낼 수 있어요. 혼내셔야 되는 것도 맞고. 무료 회원님이 야 네가 방송에서 3천 간다며 뭐 4천 간다며 5천 간다. 나 5천 간다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4천은 얘기는 자주 했어도. 그런데 왜 4천 간다 그러는데 시장이 깨졌으면은 너 때문이야? 그런 무책임한 사람들이 어딨어. 본인의 삶을 그렇게 살면 되겠냐고.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그거에 대한 근거와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전략을 꾸려 나갈까 이걸 고심을 하셔야죠. 결론적으로 지금 이 1997년의 외환위기 때나 IMF 때 2001년도에 닷컴 버블 거기에 이제 카드채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이런 기준하고 경기 침체 우려하고는 다르죠. 지금의 기준이 경기 침체 우려라는 건 뭐예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 얘기잖아.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럼 물가가 많이 올라오면 경기 침체되나? 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긴축을 단행하는데 그 긴축을 가파르게 진행을 하면 소비 심리가 악화돼서 그래서 지출이 줄어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업이 실적이 안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뭐 고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면 스태플레이션의 우려감이 있다. 그건 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이론적인 내용. 지금은 따져볼 게 그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따져야 돼요? 1차 물가가 왜 올랐니? 물가 왜 올랐어? 이렇게 물어봐야지. 공급자에 의한 물가 상승이 아니라는 거죠. 공급자에 의한 물가 상승. 공급자에 의한 이런 1차 오르셨고 2차 오르셨고 저 분홍 색깔 선 치어 그어드린 게 1차 2차 왼쪽이 오일쇼크 당시 공급자가 깽판 놓은 거죠. 얘나 모르겠다. 다 죽어봐라. 경기도 안 좋은데 유가 그냥 확 올려버릴 테니까 너희들 다 죽어봐. 우린 좀 먹고 살아야겠다. 필수적인 부분이지. 원유는 비싸게 사갖고 가. 니들이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난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돼? 다 죽자는 얘기지. 저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저게 바로. 최근에는요. 남미 같은 쪽 어떻게 할 거야? 응? 만화책 보면 있잖아. 시사 만화책 뭐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뭘 어떻게 돼 있어? 그 손수레에다가 돈을 쌓아가지고 그걸 가져가서 휴지 한 통으로 바꿔온다. 돈이 휴지만도 못하다.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잖아. 경기를 부양하고 살리기 위해서 또 코로나19 이후에 돈을 무지하게 뿌려댔죠.
그 돈을 무지무지하게 뿌려댔는데 그 돈의 힘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집값 다 올려놓고 주식시장 3,300까지 땡겨놓고 응? 그렇게 되면서 그게 물가 상승인 거잖아요. 수요가 증가한 물가 상승.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금리를 올려서 수요의 증가폭을 좀 둔화시켜 줘야 되겠죠. 경기가 훼손되지 않는 수준에서. 그래서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되는데 지금까지는 2000년 이후에 금리 인상의 경우는 25bp씩만 단행했단 말이에요. 미국의 기준에. 근데 이번에 가파르게 올라온 그 물가 상승률을 작년에 잡지 않아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이언트 스텝까지 75bp를 올리는 그 기준까지로 설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는 어때요? 3월에 금리 올리고 내려왔어요. 또 소비자 물가지수도 근원 쪽을 따지면 하향돼 있어요. 지금 원유까지 포함한 소비자 물가지수인데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 이후에 하향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된다고 보죠. 만에 하나 하향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지. 응? 근데 말씀드리잖아요. 7%의 물가 지수까지 해서도 다우지수 S&P 500 지수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일어나왔어요. 비이성적인 거품이 아니라 수요의 힘을 가지고. 그럼 이번에 만약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처럼 이렇게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고 안정화가 일정 범위만 찾아오면 시장은 말 그대로 연착륙. 시장은 말 그대로 경기가 뭐 급격히 위축되는 게 아니라 일정 범위 둔화되더라도 바로 개선이 돼서 원체 지금 돈 뿌려진 거 많잖아. 돈을 막 회수하겠대요 지금? 아니잖아. 적절하게 회수하겠다는 거죠. 적절한 긴축을 단행하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경기는 그대로 연착륙. 그렇게 되면서 안정적인 흐름, 그렇게 되면서 시장의 강세는 지속되는 흐름. 좀 뭔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기준점을 잘 보세요. 애플이 사우디 아람코의 시가총액을 21일 날 재차 넘겼어요.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그랬죠. 기술주가 다시금 글로벌 시장의 세계 1위. TSMC가 대만 업체잖아요. 대만의 시가총액 비중의 70%가 IT인데 이번에 대만이 우리나라만큼 크게 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만 유독 밀렸고 지정학적 리스크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은 멀쩡했고 그 멀쩡한 가운데서 여전히 기술주들의 강세 그 부분이 사우디 아람코의 시가총액을 재차 넘기고 그리고 이게 21일이라고 한다면 24일 기준에 시가총액 상위의 1위, 2위 격차의 부분이 더 커졌습니다. 성장주에 대한 흐름이 다시금 안정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장에 대해서 무슨 외국인이 하루 사고 팔고 그거에 뭘 신경을 써요. 그게 상관없는 거라 그랬잖아. 3명이 고스톱 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 우리는 방 안에서도 누적적인 수급은 놓고 보기는 하지만 단기적으로 외국인이 샀어요 팔았어요 이거 안 해요. 거기다 환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무슨 외국인이 팔아서 환율이 올라간다 혹은 환율이 올라가서 외국인이 판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한단 말이야. 이때는 어떻게 했어? 이때 원화가 이렇게 강세를 띠는데 어제도 누가 시황 쓴 거 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 원달러 환율이 1,300원에서 1,280원 돼가지고 그래서 외국인이 사서 그래서 시장이 올랐어요. 이야 참 멋쟁이야.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모르면 지 혼자 모르든가.
대부분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민주주의 사회이고 대다수의 의견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거야. 예? 저 박스 왼쪽에 박스 뭐예요? 원화가 저렇게 강세를 띠죠. 어마어마한 강세를 띠죠. 1140원에서 900원까지 깨졌으니까. 그럼 외국인이 어떻게 해야 돼? 죽어라고 사야 되겠죠. 1300원에서 20원 빠졌는데도 외국인이 사서 지수를 견인했다며. 그럼 저때 상상을 초월하게 외국인이 샀어야 되잖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55조 팔았다니까. 제발 좀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특히 시장이 깨지면, 특히 시장이 깨지고 어려우면 그때부터 좀 공부하시겠다고, 그때부터 막 들여다보시는데, 그러면 기초부터 제대로 배우셔야죠. 기초부터. 요 시황은 지금 뿌려드릴게요. 요 시황은 뿌려드릴 테니까 요 시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내용도 길지도 않아요. 우리 정회원님들 방에도 다 뿌려드릴 테니까 저 내용 보시고, 그리고 동영상 다시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 얹고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장 굉장히 안 좋은 장이라고 그러죠. 하방을 더 열어놓으라고 그러죠.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요. 지금의 경기 동향에 어떻게 시장을 하방을 열어두고, 말도 안 돼. 수요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시장이 밀렸다 할지라도 야, 여기서 옥석 가리기만 제대로 하시면 여러분 초대박 납니다. 이렇게. 또 윤정도도 혼날 수 있지. 야, 지금 이 상황에 대박 얘기하지 마라. 힘들어 죽겠다. 아주 그냥. 근데 윤정도가 지금 초대박 낼 수 있어요. 초대박 종목 드릴게요.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럼 뭐예요? 윤정도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초대박 내드릴게요. 초대박 이게 아니라 대형주 위주의 주력주 위주의, 대형주라고 다 가는 거 아닙니다. 주력주 위주의 흐름을 기준 잡아서 대처하시면, 오늘 같은 날 LG화학 그냥 장 막판에 그냥 막 땡겨 들어 올립니다.